가만입니다. 더 시저입니다. 어제 장은 3대 지수 모두 괜찮은 상승으로 마무리. 장 마감쯤에 백악관 트럼프 오늘 철강 관세 25%에서 50% 행정명령을 서명했는데 나스닥이 버틴다. 나스닥이 현재 트럼프의 관세 리스크를 무시를 하기 시작했다. 노빠꾸 안드로메다로 향하고 있다. 노빠꾸 안드로메다로 향하면 뭐죠? 우리가 부분 매도를 해야 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오늘은 저희 구독자님들과 멤버십 회원님들이 제 매매에 대해서 조금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 현재의 매매는 메인은 큰 비중으로 TQ, 속슬, 불주, 유프로, 코닐, 비트, X, 이더유, 애플, 구글, 테슬라, 레버리지 홀딩 중이고요. 이 중에서 이더유, 애플, 구글을 제외하고는 전부 좀 괜찮은 수익권으로 현재 홀딩 중이고요. 4월에 급락장에서도 일부 주었고요. 작년에 갖고 있던 물량도 홀딩 중이고요. 최대한 주식을 오래 소유하자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더유 같은 경우는 4월에 잡은 물량은 95% 정도 수익인데 작년부터 갖고 있던 계좌는 상당히 좀 마이너스긴 합니다. 두 계좌로 이더유는 운영하고 있고요. 저가에 담아서 홀딩 중이며 추세가 유지되어 들고 가자는 취지이며 너무 오를 시는 약간의 부분 매도로 물량을 좀 덜어내는 스타일입니다. 추매는 급락 또는 증시 조정 때 많이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해야 평단이 낮은 상태로 오래 들고 갈 수 있다. 영상에서 다루는 종목들이 메인이고요. 단타, 단기 매매는 작은 비중으로 4848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주목받는 단기 주도주. 최근에 매매한 종목은 레코 시스템즈, 팀스 앤드 허스, 뉴스케일 파워, 빅베어 AI, SES AI, 조비, 펠라다인 AI, 리게팅 컴퓨팅, 아이온큐, 레딧 등등, 그리고 국장의 단타도 겸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큰 비중을 확 사서 확 팔고 이렇게 매매를 하지 않아요. 최대한 주식이 많이 내렸을 때 매수를 하고 좀 길게 가져가는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메인 계좌는 빅테크 급등 시 부분 매도, 급락이나 조정 시 분할 매수를 하여 계좌를 계속 큰 수익권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주식을 좀 안정적인 멘탈로 할 수가 있어요. 큰 비중으로는 롱숏으로 4848을 계속해선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순간적으로는 계좌가 늘어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본전 아니면 마이너스다. 4848은 작은 비중으로 중소형주 이런 것들을 작은 비중으로 매매를 하고 포모 해소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주식이 계속 오를 때는 레버리지를 추매하기보다는 그냥 홀딩 또는 부분 매도 관점입니다.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공포지수는 56. 지수는 계속적으로 오르는데 공포지수가 까딱하면은 뉴트럴로 갈 수가 있겠다. 지금 제가 굉장히 좀 나스닥이 이상하다 또는 위태위태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작년 8월에도 그랬거든요. 공포지수가 익스트림 그리드로 한번 찍어줘야 강하게 좀 매도를 할 텐데 그때도 이랬어요. 그때도 지수는 계속적으로 올라갔는데 공포지수가 애매하게 막 그리드 초반 또는 막 뉴트럴 막 이랬다. 그래서 결국엔 엔캐리 청산을 쳐맞았었고요. 지금도 약간 좀 공포지수가 시장을 평가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지 못하고 있다. 공포지수는 일단 무시하고 지수가 추가적으로 쳐오르면 약간의 레버리지를 줄일 필요가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푸드코럽션 0.71. 푸드코럽션도 전혀 변동이 없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현재가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 장 마감 후에 반도체 마지막 재료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브로드컴의 실적이 발표가 된 이후로는 딱히 우리 속스를 끌어올려 줄 만한 재료가 없다. 저번 주처럼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되고 나서 나스닥이 급등 후에 싹 다 반납을 했잖아요. 내일도 브로드컴의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브로드컴은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이 급등하면은 반도체 레버리지나 나스닥 레버리지의 물량을 살짝 수익 실현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오늘의 일정은 미국 5월 ADP 민간 보고서 예보는 111K, 이전은 62K. 어제도 그랬듯이 미국 졸트 구인 이직 보고서도 예보보다 실제가 조금 높게 나옴에 따라서 증시가 반등을 해줬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가 예보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게 나와줘야 괜찮을 것 같다. 나스닥 지수입니다. 빨간색 채널 폐기한다고 말씀드렸고 파란색 상단, 파란색 하단 채널에 나스닥 지수가 횡보 또는 약간의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파란색 상단까지 약 한 1% 부근이 남아 있습니다. 이때도 그랬듯이 엔비디아의 실적이 나왔던 때인데 파란색 상단을 터치하자마자 이틀간의 큰 조정이 나왔었죠. 개인적으로 내일도 마찬가지, 오늘이 될 수도 있고요. 파란색 상단을 나스닥 지수가 터치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파란색 상단을 돌파한다는 것은 완전히 이거는 안드로메다 슈퍼 블랙홀로 나스닥 지수가 빨려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런 상황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 그 지점이 폐기된 빨간색 하단 선과 터치되는 부근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간에 현재의 나스닥은 천장이 1% 부근 정도 남아있다.
물론 1% 상승하더라도 조정 후에 다시 한번 터치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제 레버리지를 강력히 땡길 때는 아니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은 약간의 익절을 해볼 필요가 있는 시기가 다가왔다. 물론 저점에서 잡은 레버리지 물량은 조금 더 홀딩해도 된다고 보고 있으나 이런 애매한 구간에서 이렇게 잡은 물량은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할 필요가 있다. 기관도 전 세계의 트레이더들도 수익 실현할 준비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오를 시 눈이 돌아가서 레버리지를 땡긴다면 아픔을 맞이할 수가 있다. TQ는 상당히 좀 양호한 흐름 계속적으로 저는 홀딩하고 있고요. 큰 의미는 없지만 200일선을 돌파했다. 3배 레버리지는 200일선을 돌파하든 말든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 괴리율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QQQ나 나스닥 본주의 차트로 확인해야 된다. 엔비디아가 추가적으로 오르면서 나스닥의 상승을 이끌어줬다. 브로드컴이 신고가를 찍었죠. 그러면서 엔비디아도 덩달아서 올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지금 추매할 때는 아니며 보유자의 영역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속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더 올라줬으면 좋겠죠. 테슬라가 지금 나스닥의 상승세에 참여하지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진 않은데 그래도 상승 추세선은 유지해줬다. 여전히 테슬라는 약간의 모멘텀이 꺾였다고 볼 수가 있으며 시간이 좀 더 걸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330 깨져서는 안 되고요. 무조건 지켜줘야 된다. 밑에 겹겹이 매수 대기자가 많긴 하지만 테슬라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아무래도 어제 트럼프가 서명한 철강 관세 25%에서 50% 행정명령이 영향을 준 것 같고요. 테슬라는 일단 홀딩입니다. 저는 홀딩하고 있고요. 삼슬라 같은 경우는 극도의 변동성을 보이기 때문에 약간의 매도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100% 정도 수익권에 왔고요. 삼슬라는 장기 홀딩하기에는 좀 멘탈이 버겁다. 테슬라는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330까지 조정이 왔을 시 1차 매수,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고 하면은 이 갭라인을 좀 관찰하시고 2차 매수 받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다시 한번 200일선을 터치하고 있다. 200일선이 굉장히 큰 저항인 것 같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거의 한 6번째 트라이 중인데 이번에도 못 넘는다고 하면은 반도체 3배 레버리지 속슬에 투자 중인 분 중에 평단이 좀 높다, 애매한 평단이다, 15나 14 이 정도의 애매한 평단이다라고 하신 분들은 지금 200일선을 넘지 못하고 또다시 저항을 받는다고 하면은 매도를 고려할 자리다. 속슬이 $18면은 많이 오른 겁니다.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속슬이 $18 정도 되면은 부분 매도를 고려할 시기다. 하지만 속슬의 평단이 이때죠. 제가 영상에서 속슬의 적정가는 $9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매수를 해봐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부분, 이 부분의 평단이신 분들은 조금 더 버텨도 될 것 같으나 평단이 애매하신 속슬의 보유자 분들께서는 반도체 1배가 200일선의 저항을 또 받는다라고 하면은 수익 실현을 고려해야 될 자리. 왜냐? 목요일에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가 된 이후에 반도체를 끌어올려줄 만한 호재가 없다. 구글입니다. 못난 놈 구글 21선을 간신히 지켜주고 있는 상태. 조금 더 조정이 오고 추세 하단선을 터치하면은 구글의 추가 매수를 고려해봐도 될 자리가 오고 있다. 애플 같은 경우는 21선의 저항을 받고 있죠. 애플은 장기 보유 관점에서는 여전히 지금도 괜찮은 가격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왕이면은 좀 더 싸게 사야 되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지지선, 파란색 지지선 $200 초반에서 추가 매수를 대기 중이다. 스파이가 일단 일봉 마감 기준으로는 직전 최고가를 넘겨주는 굉장히 좋은 흐름. 스파이 U 프로 현재 갖고 있고요. 홀딩하고 있습니다. 숏에 보여주십시오. 숏이 거의 최저가 부근으로 다가왔다. 속스 S는 최저가 대비 마이너스 2.6%, SQQQ는 거의 최저가. 숏에 대한 조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어제는 물론 키움전사가 속스 S를 매수해 줌으로써 우리의 계좌를 하루 더 생존을 할 수 있게 해줬지만 우리의 키움전사가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의 계좌를 방어해 줄 것이냐. 영원한 건 없습니다. 나스닥이 더 오르면 기분 좋게 부분 매도하시고 숏을 해지로 들어가실 분들이라면 어쩌면 나스닥이 조금 더 오르면은 해지로 들어가실 수 있는 괜찮은 단기 매매의 자리가 온다. 하지만 큰 비중을 실어서는 안 되겠죠. 해지는 계좌를 방어해주는 용도이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계획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코인형 보시는 62 코인베이스 일봉입니다. 코인베이스가 어제 알트코인의 약간의 반등세에 힘입어서 약간 올라준 모습인데 상승 추세의 중단선에 또 정확히 저항을 받았네요. 여기를 뚫지 못하면 다시 한번 21선을 만나러 갈 수가 있다. 코인베이스의 이 갭은 메꾸러가지 않은 건 다행이나 오늘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추가적인 상승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 중단선을 넘겨줘야 다시 한번 단기 목표가인 $280를 보러 갈 수 있다. 코인베이스 상당히 힘든 종목입니다. USDT 테더 파란색 선을 다시 한번 넘겨주지 않으면서 코인들의 약 반등세가 왔습니다. USDT 테더가
파란색 선을 넘겨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위기가 한번 있었죠. 그리고 조금 더 걸리는 것은 테더의 201선에 계속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테더가 201선과 21선을 좀 이탈해줘야 이탈하는 순간부터 다시 한번 코인의 불장이 시작될 것이다. 이 순간을 포착하고 알트코인의 단기 매매를 해야 됩니다. 비트코인의 일봉 딱히 볼 건 없고요. 21선의 저항을 받고 있다. 비트코인의 가장 이상적인 무빙은 그냥 횡보만 해주면서 시간만 끌어주면 된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를 내려야 된다. 그래야 이더리움의 도미넌스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이더리움 도미넌스 약간의 위기를 딛고 다시 한번 살짝 오르면서 볼린저 밴드 상단 부근의 터치. 그러면서 이더리움이 약간의 반등세를 받고 있으나 길게 보면 횡보다. 다행인 것은 21선 위로 다시 안착을 해주면서 201선의 저항을 받고 있다. 201선을 넘겨줘야 일단 넘겨줘야 뭔가 시작할 텐데 계속적으로 시간을 끌면서 길을 모으고 있다. 다시 태어나면은 비트코인만 투자할 것이다. 하지만 이미 게더리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홀딩하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 시저스 멤버십에 새롭게 후원 및 가입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최선을 한번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요. 입에는 말을 많이 담지 말고 가슴에는 근심을 많이 담지 말 것이며 위에는 음식을 많이 담지 말라. 법정 스님이고요. 현재는 시장을 주도하는 단기 테마주나 AI 또는 항공우주 단기적으로 모멘텀을 받는 중소형주의 단기 매매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하나 나스닥 레버리지의 천장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므로 많이 담지 말아야 할 순간 욕심을 좀 자제하며 4월에 저점에서 잡은 물량들은 조금 더 즐겨보는 구간 많이 담지 말라.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